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르입니다. 2023년 8월 2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 와, 이제 정말 가을로 넘어가는 건가요? 9월이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3년이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올해는 그래도 이제 증시가 또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졌고, 또 이제 많은 기회들이 이제 또 상반기 또 하반기로 이어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서는 도드라지게 또 업종 쪽에서는 바이오 업종도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확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기회라는 게 이제 어떤 상승 추세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업종이나 이제 종목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걸 다른 대중들은 조금 높은 지점에서 눈치를 채는 것보다 낮은 위치에서 확신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기회를 잡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이제 면밀한, 세밀한, 또 매일마다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고 또 종목을 계속 이제 추적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준한 학습. 저는 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식을 매수해서 이제 만약에 물렸다는 판단이 들어서 손실 구간으로 넘어갈 때 주식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면서 분석을 멈추는 그 행위가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도래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내내 있었던 그런 많은 기회들, 또 지금부터 또 펼쳐지는 또 많은 기회들, 또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바이오라든지 중국 또 모멘텀에 관련된 또 주도주 군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보다 더 강력한 단단한 기준과 철학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높은 비중으로 매수하고 이제 수익권으로 돌리는, 계좌를 수익으로 돌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을 거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후회로 점철하고 후회로 또 푸념하고 또 왜 그랬을까, 또 지금 현 계좌 상황에 대해서 좀 뭐 절망하고 뭐 불만족스럽고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것들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방향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보다 더 뭐랄까요, 좋은 방향으로 내 계좌를 돌려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섹터적인 로테이션, 또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장비 섹터로 자금들을 또 집중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빠르게 돌아갔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시장이 그런다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메이저들의 어떤 방향이 2차전지 조정이 한 달 좀 넘게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장비주들을 꾸준하게 매집하는 패턴들이 전개됐고, 그 장비주들의 사이클이 도래하기 시작했는데, 그 명분은 결국 이제 장비 발주로 넘어가는 사이클이 도래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가 왜 매수하느냐, 이걸 우리가 파고들다 보면 그렇구나, 그 이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포착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시장 정리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96% 상승, 코스닥도 1.1% 상승. 거래대금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흐름이었고요. 코스피 거래대금 8조, 코스닥 거래대금은 9.5조입니다.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가 728 종목, 하락 종목 수가 155 종목으로 압도적인 상승 종목 수. 또 코스닥도 2배 이상 많았죠. 상승 종목 수가 1076 종목. 그래서 완연하게 이제 상승의 흐름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수급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기관이 한 3천억 순매수한 거,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000억 정도 순매수한 거, 선물은 큰 변동이 없었던 것 같고요.
고객 예수금은 52조 수준, 또 신용융자 잔고는 좀 떨어졌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좋은 모습이죠. 예. 그 아시아권 증시는 일본 증시도 1.7% 상승했고 홍콩도 1% 상승했는데요. 오늘 중국 쪽에서 이제 호재가 좀 날라왔죠. 장 시작부터 상해 증시도 5% 상승했는데 이제 증시 부양을 위해서 또 중국 정부가 인지세를 이제 인하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정책적인 부양을 이제 시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상승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음봉으로 떨구긴 했지만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증시 쪽에서 지수 흐름들, 홍콩 증시 음봉으로 좀 밀리긴 했지만 또 좋은 모습들로 나아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업종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완연하게 이제 11선 위로 올라섰고 또 121선 돌파하고 또 종가가 고가인 상태로 마무리되면서 상당히 좋은 어떤 모습을 좀 띄워줬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21선을 돌파하고 또 종가가 고가인 상태로 마무리가 되면서 상당히 또 좋은 어떤 차트적인 어떤 흐름들, 저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조정받았던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세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중기 상승 국면의 흐름들을 꾸준하게 내어주고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메인스트림의 어떤 방향성, 이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제 포착해 나가면서 큰 덩치의 어떤 수급들이 어디 쪽으로 집중화되고 있는지를 계속 포착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2차전지 업종을 최근에 조금 주목도를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21선, 2차전지 KLX, 2차전지 지수 자체도 지금 21선 위로 올려 세우는 어떤 패턴으로 조정 구간을 좀 마무리 짓는 모습으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오늘 좀 약간 밀렸고 반도체 업종은 뭐 보합 정도, 그래서 큰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IT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필두로 해서 1.4% 상승해줬고 게임 업종 최근에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바닥권을 다지려는 움직임들은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처럼 시장 구도 자체는 좋은 어떤 흐름, 방향성으로 좀 전개시키는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도 시장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시각,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집중적인 어떤 수급이 집중화되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들을 보면 이제 좀 포착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약법 조정, 추세가 밀린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시장에서 지금 이번 주 흐름은 이게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보다 더 이제 그 2차전지 업종에 좀 강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영상에 올려드린 대로 이제 테슬라의 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또 베트남의 삼성 그룹이라고 불리는 뭐 빈페스트라는 기업이 나스닥 상장하면서 시총이 200조 이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구도는 2차전지 업종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센티멘탈 내지는 모멘텀을 전개시킬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만큼 2차전지 업종, 오늘 뭐 LG엔솔 1.2% 상승,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도 2.7% 상승으로 2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주요 시총 상위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21선 위로 올라온 부분이 좀 의미심장하고요. 삼성 SI는 이제 0.67% 상승으로 이제 5일선 위로는 좀 올라오는 모습을 띄었던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0.5% 상승 흐름, 초에 좀 밀렸어요. 포스코 퓨처엠은 2% 상승으로 21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들. 네이버도 1% 상승으로 지난 금요일날 이제 장대 음봉을 좀 이제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전개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상사회사들이 좀 강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이 이제 10% 상승했고, 또 이제 오늘 종합상사 쪽에서 보시면 뭐 GS글로벌, 현대코퍼레이션, 뭐 SK네트워크스 이런 기업들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우호적인 어떤 패턴들, 오늘 좀 묵직한 기업들, 뭐 HD,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강세였고, 삼성 SS도 이제 생성형 AI 이제 공개를 앞두고서 오늘 또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제 관련 기업들의 또 강세가 또 도드라졌죠. 그런 부분들 이따 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삼성 SS도 지금 장기 평선 뚫고 올라간 거든요. 이게 정배열 전환의 어떤 흐름들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소외됐던 기업이죠. 삼성그룹 내에서도. 예, 이런 기업이 이제 점진적으로 또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건 단기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게 이제 뭐, 오롯이, 뭐, AI가 메인 사업이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뭐 삼성 SI가 장기 상승 추세로 간다, 이렇게 좀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붙을 수 있는 모멘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형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이런 어떤 모습들, 좀 모멘텀 가진 종목들 중심.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세는 꺾이지 않고 또 장기 평선 부근엔 지지력을 계속 테스트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 디어요 같은 기업들을 제가 이제 좀 플랫폼 기업 내에서 좀 주목도를 가지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코멘트를 드리고 있고, 네이버도 이제 사실 인공지능에 관련된 국내 대표 주자 기업으로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전략상으로 넣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조선주들 뭐 이런 쪽의 기업들이 보다도 좀 강했죠. 그래서 메인 주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는 전략을 세우진 않고, 오늘은 뭐 장의 흐름을 짚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선주, 뭐 화학주, 정유주, 뭐 이런 중후장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큰 변동은 없는데요. LMF의 움직임이 좀 도드라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틀 연속 장대 양봉과 함께 급등 연출시키면서 이게 메이저 수급이 좀 붙었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흐름 기조 속에서 장기 평선 일단 1차적으로 좀 돌파를 해내야 됩니다. 여기서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붙어야지만 좀 추세를 여기서 바로 돌리려는 어떤 모습인데, 아직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SM 또 JYP 엔터, 이런 어떤 엔터주 계열의 최근에 시장의 시총 상위주로 지금 이렇게 코스닥에서도 JYP가 6위, SM이 8위로 올라온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기업들도 이제 바닥은 다지려는 어떤 모습들을 띠게 될 것 같고, 또 파라다이스 같은 또 중국 모멘텀에 대장주로 올라선 종목들,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오늘 1.5% 상승으로 또 이제 중국 모멘텀의 주도주 격의 움직임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또 주도주군, 또 롯데 관광개발도 역시나 6% 상승으로 세계 주도주 그룹에서 가장 강한 최근의 모습들을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움직임 좋았는데요. 펄어비스가 급락 뒤에 좀 이제 바닥권 탈출하려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들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수적인 측면도 센티도 개선되는 흐름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업종별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업종별 쪽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오늘은 좀 조정 성격을 여전히 좀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 힘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조정권, SS텍 주도주부터 먼저 보죠. SS텍도 2% 이제 조정권, ISC도 조정, 1% 조정 보이는 모습들. 이수페타시도 대장주 그룹인데 2% 약세 흐름으로 이제 이건 좀 이중 고점 헤드앤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ISC도 여기서 뭔가 좀 돌려세우지 못하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주가 위치 흐름. 그래서 이제 ISC도 이제 보시면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지점으로 좀 넘어가기 시작했죠. 왔다 갔다. 중기적으로는 좀 우상향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여기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전략상으로 조금 보수적인 시작도 조금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알코올이 6.9% 상승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대덕전자는 중기이평선 부근.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은 좀 조정이라 가지고요, 코멘트하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7% 상승 정도. 오늘은 뭐 수급의 구도를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거의 이제 휩쓰는 그 형태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친환경 쪽도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하나솔루션 1.9% 상승, 또 CS 윈드가 4%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도 대체로 좀 조정 성격이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한여행 같은 기업이 4.7% 장중에 이제 급락 형태 좀 나오면서 조정의 패턴을 보여줬고요. 셀트론 그룹주들도 보합 정도
셀트론이 0.6% 상승, 헬스케어 보합, 제약이 한 1% 약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1% 약세 보이는 모습을 좀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로노이 지아이노베이션 3%대 약세 보이면서 알테오젠도 한 5% 약세 조정을 받았던 것 같고요. 2차전지 쪽의 주요 종목들, 특히나 이제 장비사들에 대한 어떤 오늘 강세가 좀 두드러진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하나기술이 9% 상승, 종가 고가로 마무리됐죠. 또 엠플러스 같은 또 스마트 리포트 올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7% 상승으로 장기평을 뚫어올리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좀 도드라진 DNT도 8% 상승으로 뚜렷하게 이제 강세를 좀 띠는 시장을 좀 업종 내에서도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 TSI 같은 경우도 7% 상승, 또 탑머트리얼이 12% 굉장히 세게 상승했죠. 코인테크 또 9.6% 상승으로 121선 중기 이평선 지지력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BNT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섹터 내에서 이제 주도력을 보이는 기업이죠. BNT도 이제 3% 상승으로 5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단기 수급이 확실히 좀 붙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5일선 올라서는 것들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모습들이고요. A프로 이런 기업들도 장기 평선 지지력 수급들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 중심의 강세 패턴 흐름들 모습들을 좀 띄워주고 있고요.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241선까지의 도정을 뚜렷하게 좀 보여줬는데요. 요 정도에서는 좀 왔다 갔다 매물에 대한 소화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뭐랄까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띄는 것 같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또 SKC, 또 솔루스 첨단손 같은 또 이제 동박업체들 또 이제 플러스 흐름을 내어줬고, 오늘 SK 테크놀로지 이런 이제 분리막 회사들, 이런 기업들, 성일하이텍도 여기선 좀 이제 지지력 테스트 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로봇 섹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7% 상승하면서 중기 지지력은 테스트했죠. KRM 같은 경우도 오늘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세웠어요. 5% 상승, SPG도 3% 상승. 그래서 로봇 섹터들도 RS 오토메이션, SM코, 유진 로봇, 또 유엘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 SBB테크, 또 유로메카 또 9% 상승. 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 이제 두산 같은 경우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21선 눌림목 지지 라인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로봇 쪽으로도 수급이 돌았고,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제 수급 돌리면서 현대 오토웨버가 이제 대장 성격이니까요. HL만드도 이제 좀 여긴 저점 테스트를 하려는 어떤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LG노텍, 또 LG전자, 또 전장이면서 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으로서 또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그런 패턴들, 모습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 수준도 어느 정도 좀 정점을 찍는 어떤 구간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 수소 관련된 가장 어떻게 보면 성장 쪽에서 실적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섹터가 대표적이잖아요. 수소가 일진 하이솔루스라든지 두산 퓨어셀, 범한 퓨어셀, S 퓨어셀, 비나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효성 첨단 소재, 상하 프론테크 이런 것들도 지금 차트는 박살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또 금리가 또 정점을 찍는 부분인 작용되면 또 가장 이제 먼 시점에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가장 리스키한 어떤 업종들, 성장 업종들이 또 움직임을 나타내려는 그런 구도가 나타날 공산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모멘텀의 호텔신라라든지 파라다이스 이런 기업들, 롯데관광개발 이런 3인방은 꾸준하게 지금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단실내 어떤 테마성은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서 우리가 면세점 관련주들 또 카지노 관련주들은 직접적으로 또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목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수급은 어느 정도 좀 예상되는 수준인데요. 오늘 LG엔솔이 900억대 순매수, 오늘 종가 고가 마감 의미 있어요. 그리고 중후장대한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저는 커버하지 않으니까. 롯데관광개발도 수급이 같이 들어왔고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에서 사실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요거 좀 중요하게 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으로 에코프로, LNF, 2차전지 기업들로 많이 붙었고, 또 이제 삼성 SS 이제 그 생성형 AI 이제 발표 앞두고서 관련 기업이라 불릴 수 있는 뭐 엠노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수급도 들어왔던 것 같고, 리노공업, 심텍, 뭐 반도체 쪽에 이제 기업들, 또 이제 로봇 쪽에서 이제 뉴르메카 이런 것들도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솔트럭스 이런 것도 이제 삼성 SS 관련 주죠. 네, 이런 기업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장비주에 대한 코멘트를 이제 사이클 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요. 그만큼 메이저들의 방향이 뭐 빠르게 이제 돌리는데요. 사실 지난 한 달여간의 조정 구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능동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조정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뭐 조정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기다리는 거다. 인내하는 것뿐이다. 이 부분보다는요. 보다 면밀히 그 안에서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또 그 조정 뒤에 또 이제 다시 또 업종이 또 움직이고 상승으로 돌아설 때는 또 이제 기존의 주도주가 업종을 주도해 나갈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나타나게 될지, 이거를 우리가 탐색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 주식 투자가 이제 천직인 게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뭐 성취감, 예, 이런 즐거움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직인 듯한데요. 그럼 이제 그런 이걸 이제 일로서 느끼지 않는다는 부분도 이제 큰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주식 투자에서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같아요. 그래서 수동적이보다는 능동성을 가지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한 또 성공의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날씨도 비 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맑아지고 있네요. 하늘, 요 제주도에서 하늘인데요. 그 하늘이 상당히 좀 그립긴 하네요. 되게 맑고 투명하고 포근했던 그런 하늘이었는데, 그런 하늘을 보면 굉장히 희망이라는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인생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희망이라는 단어와 그러한 방향으로 뭐 꿈꾸면서 또 상상하면서 거기에 또 내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나아가는 게 뭔가 참된 주식 투자의 즐거움, 그 과정에서의 어떤 또 즐거움, 그 과정 속에서 또 깨달음을 얻어가 나간다면 또 수익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쁨들,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떤 자유로움, 또 이런 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주식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